어르신, 냉동밥 한 그릇이 여러분의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동실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20년간 소화기내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한 박정호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당장 집에 가서 냉동실을 뒤져보고 싶으실 겁니다. 지난주 응급실로 실려온 74세 이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런 복통과 구토로 오셨는데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죠. 술도 안 드시고 약도 드시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문진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6개월 전부터 혼자 사시면서 일주일치 밥을 지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셨습니다. 매일 그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서 드셨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최근 5년 사이 이런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면서 냉동밥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미세 독성 물질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면서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소화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심지어 혈관까지 손상시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냉동밥을 드시나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위험한 패턴을 발견했고 즉시 어머니께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방법으로 바꾸셨죠? 냉동밥 때문에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과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독성 물질까지 계속 들어온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냉동밥과 플라스틱 용기가 우리 몸에 끼치는 치명적인 해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 환자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들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밥 보관법과 조리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68세 정말순 할머니는 2년간 매일 냉동밥을 드시다가 손톱이 누렇게 변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간 독성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죠. 76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냉동밥을 드시다가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바꾼 후 2주 만에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79세 박영희 할머니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주일치 밥을 한 번에 지어 냉동 보관하시다가 심각한 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써있는 플라스틱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3분만 가열해도 수백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처리하려다 간세포가 손상됩니다.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서 혈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냉동밥 자체도 문제입니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 전분 구조가 변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비타민, B군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도 절반 가까이 파괴됩니다.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세균 번식 문제입니다. 뜨거운 밥을 바로 냉동실에 넣으면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냉동실이라고 모든 세균이 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올바른 보관법과 해동법만 알면 이런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냉동밥이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그 하얀 플라스틱 용기,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넣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플라스틱 용기 가열 시 나오는 독성 물질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용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수천 개씩 음식으로 옮겨갑니다. 이 입자들이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독성 물질들입니다.
68세 정말순 할머니 사례를 보겠습니다. 2년간 매일 냉동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손톱이 누렇게 변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간 독성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입니다. 간으로 들어간 독성 물질을 처리하려다 간세포가 손상받습니다.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 온몸에 독소가 쌓이는 거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갑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냉동밥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 전분 구조가 변해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에겐 더욱 큰 부담이죠. 76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그 증거입니다. 매일 냉동밥을 드시다가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렸는데 냉동밥을 끊자 2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냉동과 해동 과정에서 밥의 수분 구조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딱딱해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영양소도 대폭 파괴됩니다. 비타민 B군 같은 핵심 영양소가 절반 가까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르신들에게 비타민 B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신경기능 유지하고 기억력 보호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냉동밥 드시면서 이런 소중한 영양소들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라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전자레인지용이라 표시된 용기도 음식과 직접 닿는 부분에서는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뜨거운 밥과 닿은 용기 표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스티렌이나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런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 박영희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밥을 아껴 드시려고 일주일치를 한 번에 지어 냉동 보관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장염증이 심각했습니다. 원인은 냉동밥 보관 과정에서 번식한 세균이었습니다. 완전히 식지 않은 밥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면서 세균이 들어가 계속 자란 거죠. 냉동실이라고 세균이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면서 냉동밥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올바른 방법을 모르니까 건강을 해치고 계신 거죠. 71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즉석밥을 항상 5분씩 돌려 드셨습니다. 뜨끈하게 드시길 좋아하셨거든요. 6개월 후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는데 과도한 가열로 플라스틱에서 나온 독성 물질들이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65세 강미숙 할머니는 당뇨 관리를 위해 매일 정량의 밥을 드셔야 해서 일주일치를 미리 준비해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나눠 담아 냉동 보관하셨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갔는데 냉동밥 시작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독성 물질들이 몸속에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면서 서서히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 같은 해독기관에 부담을 주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아무리 전자레인지용이라 해도 고온에서는 플라스틱 분자 구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용기를 반복 사용하면 더욱 심해지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표면에 미세한 균열들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균열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 음식에 섞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릴 올바른 방법만 알면 이런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용 표시만 있으면 완전히 안전하다고 믿고 계시는데 이건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2023년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용으로 인증받은 폴리프로필렌 용기를 단 3분만 가열해도 수백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나옵니다. 수백만 개요. 이 숫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하시나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품업체들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어르신들은 이를 그대로 믿고 계시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3개월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각종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죠.
자세히 물어보니 밥을 한 번에 많이 지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매일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시고 계셨습니다. 용기를 바꾸도록 했더니 한 달 만에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년간 고생하던 문제가 용기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된 거죠. 아무리 전자레인지용이라 해도 고온에선 플라스틱 분자 구조가 약해집니다. 특히 반복 사용하면 더욱 심해지죠. 현미경으로 보면 표면에 미세한 균열들이 생깁니다. 이 균열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 음식에 섞이는 겁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가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다고 하지만 10년, 20년 후엔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해독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겐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햇반 같은 즉석밥은 어떨까요? 제조업체에선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열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권장 시간보다 오래 데우거나 반복해서 데우면 더욱 많은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어르신들 중엔 밥이 충분히 뜨겁지 않다고 생각해서 더 오래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83세 최영자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즉석밥을 항상 5분씩 돌려서 드셨는데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과도한 가열로 플라스틱에서 나온 독성 물질들이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즉석밥을 끊고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니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바로 그게 현실입니다. 독성 물질들이 몸속에 축적되는 건 더욱 무서운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면서 서서히 건강을 해칩니다. 간이나 신장 같은 해독기관에 부담을 주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세균 번식 문제도 있습니다. 냉동밥 만들 때 완전히 식히지 않고 바로 냉동실에 넣는 분들이 많아요.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적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78세 박순희 할머니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따뜻한 밥을 바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셨는데 한 달 후 심한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용기 안에서 자란 세균이 원인이었어요. 냉동실이라고 모든 세균이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일부 세균들은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냉동 보관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영양소 파괴도 심각합니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비타민 B군이나 미네랄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대량 손실됩니다.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인데 말이죠. 81세 이영순 할머니는 냉동밥을 6개월간 드시다가 급격히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검사해보니 비타민 B12 결핍이 심각했어요. 영양소가 파괴된 냉동밥만 드시면서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동밥을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안전하게 밥을 보관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용기 교체입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용기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무겁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불편함이죠. 77세 강철수 할아버지는 유리용기로 바꾼 후 만성 위염이 완전히 호전되셨습니다. 2년간 약을 드셔도 낫지 않던 증상이 용기만 바꿨는데도 3개월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용기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보관 방법과 해동 방법도 알아야 해요. 밥을 완전히 식힌 후 냉동하고 보관 기간을 3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냉동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맛도 떨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주일씩 보관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해동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옮겨서 데우세요. 중간중간 꺼내서 젓가락으로 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전자레인지가 없다면 찜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냉동밥을 그릇에 담고 물을 조금 뿌린 다음 찜기에서 5분 정도 쪄주면 됩니다. 이 방법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맛도 좋아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알면 냉동밥의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들인데도 효과는 놀라울 겁니다. 첫 번째, 용기 교체입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세요. 파이렉스나 글라스락 같은 내열 유리 용기를 추천합니다. 조금 무겁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보관 방법입니다. 밥을 완전히 식힌 후에 냉동하세요. 뜨거운 밥을 바로 냉동실에 넣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최소 30분은 상온에서 식힌 다음 냉동하시기 바랍니다.
보관 기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냉동이라 해도 3일을 넘기지 마세요. 냉동실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맛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 해동 방법입니다. 절대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세요.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옮겨서 데우세요. 중간중간 꺼내서 젓가락으로 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전자레인지가 없으시다면 찜기를 이용해 보세요. 냉동밥을 그릇에 담고 물을 조금 뿌린 다음 찜기에서 5분 정도 쪄주면 됩니다. 이 방법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맛도 좋습니다. 네 번째, 밥 자체의 보관 방법을 바꿔보세요. 냉동 대신 냉장 보관을 권합니다. 하루 정도 드실 분량만 냉장실에 보관하시고 나머지는 아예 짓지 마세요. 신선한 밥이 영양도 좋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다섯 번째, 밥솥 활용법입니다. 요즘 밥솥들은 보온 기능이 뛰어납니다. 24시간 정도는 보온 상태로 두셔도 괜찮아요.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맛도 좋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현미를 조금 섞어보세요. 현미 2알 정도만 섞어도 영양가가 훨씬 좋아지고 소화도 천천히 되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리 용기가 너무 무거워서 사용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엔 스테인리스 용기를 추천합니다. 유리보다는 가볍고 플라스틱보다는 안전해요. 다만 전자레인지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찜기나 냄비를 이용해서 데우셔야 합니다. 이미 플라스틱 용기를 오래 사용해 왔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시면 몸이 서서히 좋아질 겁니다. 즉석밥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사용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다른 그릇에 옮겨서 데우세요. 그리고 자주 드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좋은 용기를 살 수 없다면요. 집에 있는 사기 그릇이나 유리컵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새로 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플라스틱을 피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면요.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가족의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용기 관련해서는 파이렉스 제품이 가장 믿을 만합니다. 100년 넘은 브랜드이고 내열성도 뛰어나니까요. 글라스락도 국내 제품 중에서는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스테인리스 용기로는 라겔락 스테인리스 시리즈나 쿠첸 스테인리스 용기들이 좋습니다. 조금 비싸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입니다. 실리콘 찜기도 좋은 대안입니다. 실리콘은 플라스틱보다 훨씬 안전하고 내열성이 뛰어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유해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세척도 간편하고 반복 사용이 가능해서 경제적입니다. 현미를 조금씩 섞어 드시는 것도 권합니다. 처음에는 백미와 8:2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영양가도 좋아지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2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런 간단한 방법들만 알았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더욱 그렇죠. 하지만 예방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냉동실을 확인해 보시고 플라스틱 용기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84세 윤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해지셨죠. 75세 김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 용기로 바꾸고 올바른 보관법을 실천한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랄 정도의 회복을 보이셨어요.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젊은 자녀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도 꼭 보여드리세요.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또 다른 건강 위험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